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방송을 올렸는데, 그 방송에 현재까지 달린 약 260개의 댓글 중에서 황교안이 탄핵에 책임이 있다, 또는 황교안이 탄핵의 주범이다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을 한번 보고 방송을 하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 황교안이 탄핵의 주범이라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나름 바쁘다 보니까 그 영상이 1시간 10분짜리라서 다 볼 수는 없었고, 영상을 넘겨가면서 해당 부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만 그 영상을 봤습니다. 결론은 너무 실망스러웠고, 우파 채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널에서 과연 이렇게 잘못된 논리로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켜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방송을 촬영하는 지금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9만인데, 탄핵의 주범이 황교안이라는 제목만 보고 넘어간 사람도 수백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 머리에 탄핵의 주범이 황교안이라는 사실이 주입돼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파의 결정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구슬 했니, 인신공양을 했니 하는 그런 회개한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을 했고, 그의 분별력 없이 동조했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괴물 같은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에 희생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고, 박찬주 대장이 그렇고, 최순실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요망한 마녀 사냥이 우리 사회에 발붙여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우파를 분열시켜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왜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애국당 지지자다, 자한당 지지자다, 또는 더불어당 지지자다, 이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제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해당 영상은 총 1시간 10분짜리인데, 해당되는 내용은 주로 40분부터 52분 사이 정도에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세연의 방송 요점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10월 24일 태블릿 PC에 대해서 언론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약 한 달 만인 11월 20일 해당 사건의 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수사 결과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은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이 공소장을 결재를 했을 때에는 단독으로는 결재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중간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황교안 총리의 결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11월 20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3일 뒤인 11월 23일 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하니까 아마 내부 결재 과정에서 그 공소장에 반대를 했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표명했을 것이라고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공소장에 대한 불만이 사의의 원인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회계에도 이렇게 회계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나라의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당시는 쿠데타적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상의도 없이, 아니 오히려 좌파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영렬이 직권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공소장을 일방적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당시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수사본부장인데 자신의 직권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공소장을 제출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김현웅 장관이 자기에게 보고도 없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공소장이 제출되는 하극상이 벌어지니까 김현웅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사표를 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대로 김현웅 장관이 그 공소장에 반대를 했는데 황교안이 결재를 해서 불만을 품고 물러난 것이라면은 김현웅 장관은 더 일찍 물러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사 결과 발표일인 11월 20일 훨씬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이라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이미 훨씬 이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현웅 장관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물러날 것이라면은 어차피 물러날 것, 진작 물러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은 공소장에 결재 안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던질 사표, 뭐하러 결재하고 3일 뒤에 던지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게다가 내부 결재 과정에서 김현웅이 반대 의견으로 불만이 있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고 탄핵한다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박 대통령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의 주장대로 탄핵에 찬성한 황교안이 사표를 냈을까요? 아니면은 탄핵에 반대한 김현웅이 사표를 냈을까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논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라도 맞습니까? 자기를 탄핵하는 결재를 한 황교안이를 박근혜가 예뻐서 총리 자리에 놔뒀겠느냐고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은 아닙니까? 그런 막장 골목에서 박 대통령이 여론 눈치 보면서 황교안이를 살려두고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검찰 내부의 하극상이고 쿠데타입니다. 외부 혁명 세력과 연결된 검찰 내부 쿠데타라고요. 김현웅 장관은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물러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는 고사하고 김현웅 장관에게까지도 결재가 올라오지 않은 쿠데타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이 국회에서 그대로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소장을 결재한 황교안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공소장이 수십 개의 제목을 모두 나열을 하니까 국회에서 그 공소장을 그대로 첨부는 할 수는 있어도 그 공소장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황교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자고 하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상 황교안은 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상은 수백만 국민이 표지 제목을 보고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우파들이 저희 영상으로 얼마나 분열을 하고 치명타를 입을까요? 우리 우파들이 입은 이 치명적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과거에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법을 많이 알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황교안에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위임했을 것이라는 김평호 변호사의 내피셜을 얘기하면서 황교안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것이, 그러면 김현웅 현직 법무부 장관은 법률통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왔습니까? 국방부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박통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권력이나 권한이 있는 조직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저런 소리가 나오지 못합니다. 권한이 강한 조직일수록 그 조직에서 떠나고 나면은 그 조직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문율입니다. 뭐든지 현직이 최고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근거 없는 말들로 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니까 내가 그냥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이 권한대행 시절에 박 대통령을 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원내 제1당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막강파워의 현직 대통령도 저들의 엄청난 힘 앞에서 맥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약한 권한대행이, 오히려 최규하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없는 권한대행이 저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보수가 분열을 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겠지요. 마지막으로 가로세로 연구소는 자신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중에 선거 때 좌파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궤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때 가서 좌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좌파들의 이런 주장들은 그저 공격으로 우파들이 먹어주지도 않지요. 하지만은 우파 내부에서의 총질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 무게가 질리고 걱정이 큰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과거 촛불 때처럼 또 한 명의 마녀사냥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저는 황파도 아니고 자한당 당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란 세력들에 의해서 뿌려지는 그럴싸한 선동에 보수가 분열돼서 자멸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